K라디오 1310 정우현 소장님과 함께하는 힐링온,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힐링온은 우리 워싱턴 지역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또 함께 사연을 나누고 함께 어려운 점들을 나눠서 공감하고 그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BBCC 상담센터의 정우현 소장님과, 네, 지난주 우리 함께 했었던 고정 패널 우리 큐스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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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첫 방송 나갔었잖아요. 혹시 주변에서 말씀들이 좀 있으셨나요? 아유, 너무 늘 좋아하시고 예. 마음에 많이들 감동이 있으셨다고. 네. 그래서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예. 네. 우리 큐스맘께서는 네, 저도 주변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하거나 이제 막 무겁게 부담스럽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네. 같이 이렇게 전문가분의 얘기를 듣고 같이 가볍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게 되게 많이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네. 그렇게 참 좋았다고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첫 방송 이후에 좀 더 힘을 얻어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나가는데요. 조금 더 재밌고 또 유익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또 따뜻한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소장님, 이번 주에 사연을 누가 보내주셨죠? 네, 네. 예. 너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분 사연을 우리 진행자분께서 한번 좀 네, 소개해 우리 주시죠. 소장님이 저에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 지금 사연을 제 손에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 이혼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내고 화를 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저를 피하는 눈치입니다. 우울하고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고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일했는데 이렇게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와, 이런 사연이네요. 와, 네. 세상에. 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뜻 우리가 봐서도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의 마음에 그 우울감이 극도로 지금 깊어졌고, 네. 이분이 아마도 이제 어쨌든 간에 가족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인 것 같은데, 네네. 가족이 이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혼의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네.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은 거죠. 예. 나름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사연을 보면은 그러게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으시고, 그렇죠. 보통 그런 물론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다 불성실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그래도 해오셨는데, 네. 네. 큐스맘이 보시면 이분의 조금 문제가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네네. 어쨌거나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내용이 집에 오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서 너무 힘들다라고 아내분이 얘기하셨다는데, 아니 왜 남편분들이 이렇게 집에 오면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일하시는 게 잘 안 되니까 마음도 힘들고 집에 오면 좀 마음이 풀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만만해서 그런가? 집에 가면은 아무래도 직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참. 그래서 그런가요? 소장님, 이분 사연
네. 주신 분하고 또 한번 통화도 하셨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이제 직접 좀 듣기 위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집에 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그냥 집에 와서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이 음식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어머, 그래서 말하자면 음식 투정을 하고 세상에. 또 뭐 어디 뭐 집안의 어느 부분이 정리가 좀 되어 있지 않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생각하면 이거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어머, 나중에 생각을 예. 하셔가지고. 집에서 짜증을 좀 많이 내셨네요, 실제로. 그건 네. 사실 그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괜히 이제 또 그러고 나면 자책감도 들고 후회감도 들고 내가 왜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지 하다가도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밤에 피곤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예. 그렇게 짜증내고 하는 것들을 언제부터 그렇게 그 남자분은 언제부터 집에 가면 이렇게 짜증을 내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이야기라면 이야기대로라면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뭐 예. 신혼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신혼 때부터요? 아니면 네. 결혼 전부터 좀 연애 시절에도 좀 짜증을 많이 내시는 스타일이셨을까요? 그 연애 전에는 아마 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예. 결혼을 했겠죠? 그런 내긴 네. 냈네요. 덜 했다는 걸. 네네. 원래 조금 분노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 그런 마음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연애하고 새로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표출이 많이 안 됐겠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원래 본 모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네. 결혼 전에는 잘 보이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네. 만약에 결혼 전부터 그랬었으면 아내분이 남편 될 사람의 그런 성향을 미리 알았다면 그러게요. 진짜 결혼을 선택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네. 그런 성향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눈에 콩깍지 씌우게 아하. 한다든지 했다든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죠. 뭐 전혀 알지 못하진 않죠. 좋은 점들은 다 잘 보이니까 콩깍지 끼웠으니까. 그렇지만 네. 단점들은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연에서도 봤듯이 직장에서는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표출을 안 하다가 편하게 집에 오면 그게 표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참고해 봤을 때 연애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관계가 그것은 조심해야 될 관계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본 모습이 안 나온 거죠. 아, 네네. 예, 세상에. 그렇게 보면 좋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편해지니까 다른데 풀지 못하는 분노와 짜증을 이제 가장 편한 사람인 아내분에게 그거를 풀고 있었던 거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좀 짜증을 내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한 10년 지나도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래 전부터 그러게요. 그랬으면 그러게요. 신혼 초부터 많이 짜증을 내는 음, 스타일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러니까. 지금 50대 후반을 달려갈 때 지금 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그러게요. 진짜 많이 힘들으셨을 것 많이 같아요. 참은 예. 거죠. 정말 많이 참은 거겠어요. 50대 후반이시면 예. 와, 아내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참는데 보통은 엄마들이 참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에요. 이제 자녀들이 적어도 그쵸. 대학을 가고 나면 내가 그때까지는 참다가 아하. 내가 대학을 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터트리든지 하겠다 이분의 하는 생각을 갖고 시점이 계신 거죠. 그렇겠네요. 네. 지금 딱. 네, 이 시점에서 또
이런 표현 좀 쓰기 그렇지만 이혼을 성공하지 못하시면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참겠다. 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네. 가시는데 이혼의 지금 성공. 이 위기를 맞은 이 가정 네. 소장님, 제가 아까 사연 주실 때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네. 아내분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아내분이 보니까 도저히 못 참은 거죠.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참고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이것을 이제 표출한 거죠. 예.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이혼을 못하면 또 결혼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고, 또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혼을 못하면 이제 황혼까지 가면 그렇죠. 와. 이혼의 문제가 예, 황혼 이혼이라는 게 요즘 또 그러게요. 그런 일어나고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내분은 참으면서 그냥 참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 계속 호소했을 거예요. 짜증 좀 그만 내고 화 좀 그만 내라. 집안 분위기가 뭐 이러냐. 세상에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래. 분명히 이 얘기를 아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 남편분도 가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그렇게 소홀하게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이 습관을, 짜증내고 화내는 습관을 도무지 고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왜 그런가? 왜 본인도 작심삼일 왜 고치려고 했다가도 왜 안 될까? 왜 또 그런 패턴이 또 나타날까? 왜 또 화내고 다시 또 짜증내고 왜 그럴까? 그게 나름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인이 네. 있죠. 우리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지난주부터 큐스맘의 원픽 한 곡을 정해 주시는 게 있는데 오늘은 어떤 노래를 좀 정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예람월십의 주 내 아버지인데요. 네. 가사가 그래요.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골랐습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란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또 아빠 중요한데 네. 우리 노래 준의 아버지 우리 큐스맘께서 추천해 주신 또 오늘 골라주신 노래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 예,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까 소장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게 네. 어떤 분노를 낸다든지 네. 화를 낸다든지 특히 아빠들이 집에 와가지고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유가 있고 나름의 그런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매우 중요한 사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문제가 그렇죠. 그럼요. 해결할 수 아내 있죠. 입장에서도 네. 진짜 정말 도대체 왜 저러지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참는데도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저는 소장님이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내분이 애따 모르겠다 이 짜증내는 이놈이야 이 사람하고 다시는 못 살겠다 했으면 상담 요청 안 했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거를 우리 소장님이 또 알아내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어렸을 때 가정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아, 네. 이제 알게 된 거죠. 혹시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좀 당했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 아버지께서 매일 밤마다 술만 먹으면 이제 음. 집에 들어와서 다 보이는 대로 다 때리고 부수고. 아유, 세상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가정 폭력 노출이 된 거예요. 어릴 때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나이 들어서 막 화나고 짜증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맞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다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영향도 있고 음. 네, 어떤 영향 일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이분은 또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이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의 그 아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혐오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너무 그랬을 것 밉고 같아요. 미운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 맞아요. 밤마다 정말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 벌써 신경이 곤두서고. 집이 너무 무서운 공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폭력의 현장인 거죠. 매일 밤. 아, 예. 와.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이래요. 차라리 저런 짐승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짐승이라는 아버지한테. 표현을 쓰시네요. 네네. 아, 예. 그 정도로 혐오하고 정말 끔찍히도 미워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저 아버지 저 괴물처럼 나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싫다. 나는 저런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다.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반드시 이기겠다. 이기겠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까지. 이기겠다.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아, 평생을 내가 저 아버지와 내가 싸워 이기겠다. 자기 혼자서죠.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세상에. 것이 이게 그렇죠. 비극의 출발인 것 같네요. 그럼요. 제대로 된 예. 아버지 상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아버지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태평양처럼 큰 가슴으로 안아주고 우리가 아까 노래 들었듯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네네. 보통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정 폭력까지 행사하는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의 가정에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고 예. 반대로 더 나아가서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저 짐승을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아휴, 아유, 세상에. 그럴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네네. 얼마나 그게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성장해 가면은 모든 게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게 기준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렇죠.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장님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매일 밤 그렇게 했던 것과 달리 그래서 술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술은 안 드셔서 그렇죠.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다행이긴 그러면 항상 폭력이 있었고 항상 큰 소리가 있었고 항상 뭔가가 네. 집안에서 그냥 싸우고 음. 그런 우당탕탕. 예, 네, 우랑탕탕 막 짜증내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가정 분위기가 싫어서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기면 네. 본인이 꾸린 가정은 화목하고 웃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아빠의 가정도 그렇죠. 항상 그런 소리잖아요. 아빠가 막 와서 짜증내고 그러니까요. 아버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내에게 힘들게 하고 그런 본인의 그렇죠. 모습을 결국엔 알았을까요? 결국 똑같은 가정이 지금 되물림 되는 거죠. 대물림되고 네. 재탄생된 게 아닌가. 그렇죠. 와. 네. 네, 재생산됐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슬픈 일이네요. 네. 예,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의 악순환으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게 예. 뭐냐 하면 자, 아버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 어렸을 때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앞으로 평생 만날 그 권위자에 대한 표상입니다. 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존재는 한평생 만날 모든 권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굴 만나요?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뭐 또 앞으로 직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보스를 만나야 되고 예. 어디 가든 그 사회 체계 안에서 자기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대적 이 그 대상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아. 네네. 그게 전문 용어로 뭐였죠? 투사였나요? 투사입니다. 아, 네, 예. 맞습니다. 투사예요. 제가 전문 용어를 알다니. 그러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말하자면 전이가 되면서 다른 권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악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머, 사람들을 세상에. 그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아버지로 동일화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럼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어디를 가든지 그런 권위자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분에게 참 손해가 크네요. 그 한평생 큰 손해를 먼저 그냥 입고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네.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실 때 사실 밖에서는 그거를 다 짜증내고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을 그러니까, 예, 모아서 집으로 갖고 오는 거죠. 집에서 어머. 그 짜증 보따리를 풀어놓으신 그렇죠.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어머, 그럼 야, 집에서 네, 네. 기다리고 있던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야, 그 보따리가 짜증 보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세상에. 야. 그러니까 그 아내분은 평생 그거를 다 받은 거죠. 예. 와, 아내분이 대단하시고. 네, 고통이 아마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가정에서 적어도 정서적인 학대를 아내나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네. 자기도 예. 모르게. 자신이 받은 정서적 학대를 네, 가족들에게 그렇죠. 결국은. 똑같이. 아이고. 그러면 똑같네요. 그 아버지 술 그러게요. 드시고 막 와가지고 매일 밤 때려부시고 욕하고 그랬던 아버지와 네, 본인이 다를 바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지금 이혼의 위기에 몰리면서 결국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자, 나는 그동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았고 술도 안 먹었어요. 담배도 안 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그동안의 모든 공이 다 무너져 버리는 네. 인생의 모든 그런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듯한 느낌을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이 의미가 상실되면 어떡하겠어요? 무기력해지겠죠.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고 결국 모든 걸 끝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까지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전에 제가 사연 읽어 드릴 때 이런 표현 썼거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얼마나 투쟁적으로 사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렇죠. 마음에 그 막 힘든 짜증을 막 억누르면서 그렇죠. 아버지처럼 안 살기 네. 위해서. 세상에.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시 되는 분들하고 늘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항상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네. 거기에다가 짜증 못 내고 막 못했던 게 본인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서 참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왔다고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면서 네. 그런 게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럼요. 밖에서는 네. 가족을 위해서 참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자기도 모르게 가족에게 참지 못하는 짜증을, 그러니까 자기가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서 와이프랑 아이들이 괴로워한 거를 그럼 이분은 인식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그런 또 비난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참고 사는데. 너네들 이것도 아까 전에 뭐 정리도 안 돼 있고 뭐 밥도 내가 누구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반찬은 뭐 그렇죠. 내가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이것들은 나를 그러니 이것들 집에 나왔습니다. 와서 막 짜증 내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를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괜히 밉잖아요. 괜히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괜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반감이 느껴지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괜히 그렇게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뭐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괜히 또 불편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고 네. 또 직장에서 자기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일부러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또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반감이 예를 들어 진짜 성격이 안 좋은 보스를 만났어요. 그러면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래 당신이 나쁜 사람이니까 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성품이 좋고 착한 보스를 만났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요, 선해요. 트집 잡을 데가 없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보스나 그 상사에 대해서 뭔가 나쁜 점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람은 나쁜 세상에.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와.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만들어내겠군요. 그러면 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미워하는 문제죠. 마음이 있고. 그런 다른 사람을 다 불신하는데 특히 권위자들을 불신하는데 이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러네요. 네. 정말 사회생활도 너무 힘들었겠어요. 제가 너무 이게 막 힘들죠. 들어보니까 지금 뭐 가정뿐만 아니라 이분의 전체적으로 굉장히 뭔가 해결이 필요한, 뭔가 대안이 필요한, 안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본인이 속한 가족 그리고 본인이 속한 어디에서 다 힘들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들, 또 우리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하셨던 어떤 좋은 방법들 우리 광고 듣고 전하는 말씀 듣고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가? 센타빌 BK가. BK? 버거킹? 아니, 센타빌 BK 치과 간다고. 이 저녁에 치과가 문을 열어? 응, 화수 목요일에는 야간 진료도 해서 퇴근하고 갈 수 있어. 정말 BK 치과 대박이다. 모든 치과 진료 가능하며 편안한 진료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집니다. 센타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BK 치과. 화수 목요일 야간 진료하는 BK 치과. 703-609-2875, 609-2875.
메디케어 보험 바꾸는 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인가요? 맞아요. 혜택도 엄청 좋아졌대요. 의사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약 커버도 더 잘 되고 치과 혜택도 더 많이 준대요. 정말요?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703-591-0009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있으신 분, 65세 되실 분, 보험 변경하실 분 모두 전화 주세요. 703-591-0009 571-232-0702 현명한 선택 조은혜 보험. H마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준비한 고객 감사 한국상품 특판전, 비타민C가 가득 담긴 따뜻한 유자차와 뜨끈한 보양식 삼계탕 등 특별 엄선한 한국산 겨울 인기 상품, 오직 H마트 메릴랜드 엘리코 시리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단 2주간의 특별 세일, 특별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정직한 마음, 바른 눈으로 더 넓고 더 빠르게 세계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곁엔 언제나 AM 1310 라디오 워싱턴이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네. 아까 전에 그 원인을 듣고 이 가족 상황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 해결을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 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걸 지금 찾으셨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하셨던 거. 어떤 좀 해결 방안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네네. 가정 폭력이 지금 현재 이분이 갖고 있는 가정에서의 문제,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펑펑. 깨달으셨구나. 예. 자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정말 펑펑 운 거예요. 예, 네.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프고 저도 함께 울었어요. 얼마나 그 세월을 지금 뭐 거의 60이 다 돼가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물론 아내분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다는 부분,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아내분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셨구나. 너무 슬프고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 그 왜 남편이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 저는 이 사례를 쭉 들으면서 아니 아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진짜 그냥 집에 와서 그냥 매번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러는 거를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아낸다는 건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아내분들이 참 이 사례를 듣고 막 때로는 분노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수십 년의 세월들을 아내 입장에서 정말 참고 아이들을 키웠다는 건 아내 되시는 분에게도 굉장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상처. 그거로 네. 인해서 발생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고 네. 네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본인이 느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던 마음 또한 그 자녀들도 갖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안 좋은 마음들을 품으면서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그런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그런 자란 아이들의 그런 안 좋은 상처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내 입장으로서 진짜 화도 나고 네, 네. 진짜 속상하네요. 네. 또 악순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그럼요. 어떤 그럼요. 가정에 또 가장이 될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게 악순환이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분이 어떤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고 또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서 가정의 네. 문제도 또 아내의 문제도 아이들의 문제도
네. 해결하고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네네. 네. 일단 첫째로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 예.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가 힘든 게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좀 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라는 목적이라면 그게 그분의 인생의 원래 목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나는 저 사람을 예. 그건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네. 심겨준 거잖아요. 그 그럼요. 잘못된 삶의 목적을 네네. 세상에. 전에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자기 인생의 정말 소중한 목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아유, 아유 그럼요. 네. 요즘에 100세 인생인데 네. 그러니까요. 물론 60 다 오셔서 6대 사기는 하지만 근데 그럼요. 네, 110세까지 120세까지 그럼요. 사시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늦지 네. 않았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삶의 목적 네네. 알려주세요, 정말 소장님. 변경돼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아버지를 이긴다? 그것은 성공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목적 자체가 본인의 인생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복되고 귀한 존재예요. 네, 그렇죠. 그럼요. 정말 예. 이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복된 존재인데 네. 한낱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대상 아버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인생 목적이다. 그걸로 완전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아, 슬픈 그렇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 존중감이 완전 땅바닥을 치우면서 사신 분인 거예요. 네. 예,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그동안의 인생을 이런 목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자신도 몰랐던 자신만의 그 목적을 그럼요. 깨닫게 해준 거죠. 깨닫게 된 예, 거네요. 네. 그걸 깨닫게 해주고 이제 삶의 목적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아, 네. 사랑하는 것으로. 네. 세상에. 그러려면 먼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네,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또 살아계신다면 어쨌든 간에 용서의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돼요. 아, 쉽지 않은데. 그 아버지와 대화할 수 네.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의 프로세스. 내가 이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일단은 결정해야 됩니다. 마음에. 네. 자신을 위해서. 예,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워딩턴 박사가 용서란 미움의 감정을 사랑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이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걸 이 사례네요. 말씀하셨네요. 그 네네. 박사님 성함이 워딩턴, 예. 에버릿 워딩턴 박사라고 합니다. 그거 좀 예. 대단한 걸 발견. 예, 그분이 용서의 대가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이분이 얘기한 이 정의대로라면 이분의 미움의 감정을 사랑으로 바꿔가는 프로세스를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네. 이거는 평생 뭐 죽을 때까지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일단 마음에 딱 결정을 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짐승과 같은 나의 아버지를 이제는 용서를 시작하겠다. 어허. 결단의 터닝 포인트를 그렇죠. 딱 삼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 그 이후로 계속 조금씩 미움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희석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삶의 목적도 그렇죠. 바꿔가는 겁니다. 네. 사랑하기로. 역시 네. 인생은 한 번에 되는 게 없네요. 노력도 필요하고 네. 서서히. 자, 아내분의 입장을 한번 보죠. 네. 아내분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지금 아내분이 수십 년 동안에 남편의 그런 가정폭력의 어뷰즈를 당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분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자아 존중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남편을 용서해가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된다. 아, 네. 예.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같이 살아야 하고 동일하게 변함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일 텐데 근데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스스로 선포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밥은 먼저- 차려줘야 되고 매일 집에서 먼저 봐야 되고. 남편분의 그 작은 변화들을 변화가 진짜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그 남편이 먼저 용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면 그렇죠. 그 변화되는 모습에 신뢰가 좀 쌓여서 네. 용서할 용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쉽지 않지만 그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이것 자체로 노력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겠어요. 예,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it's worth it 하잖아요. 네네. 내가 용서의 프로세스를 시작함으로써 내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여전히 나는 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용서의 프로세스 중이에요. 여전히 내 남편이 한평생 날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미움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용서의 프로세스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용서의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 자체로 삶의 의미가 이제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것 네. 같기는 해요. 진짜. 그러게요. 정말 생각이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다른 생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왜 존재하냐 했을 때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가장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네. 예. 문화와 뭐 종교, 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네.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정말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왜곡된 삶의 목적인 미움을 그렇죠.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회 적응력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다른 사람과의 사회생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관계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 적응력이 아마 약했을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항상 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 지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일하고 계약 관계에서는 억지로라도 만나야 되니까 만나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죠. 그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그분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내 되시는 분도 정말 온 가족이 같이 누군가와 같이 친하게 교제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지 못했을 거고 네. 그 안에서 또 외로움도 있었겠고 참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버지의 그 가장의 그런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파장의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 오고 또 다른 예. 또 아이들의 또 그런 생각들을 만들게 된 게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네, 소장님 그 용서 이후에 네. 또 어떤 대안들이 있었고 이분에게 어떤 좀 변화가 찾아왔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이분이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이분의 삶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네. 예.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예. 신기합니다. 예. 이거는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그 결단의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려운 포인트지만 네. 그 포인트를 밟았을 때. 네. 와, 역시 사랑의 효과.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 물론 이제 아내분은 아직 이제 시큰둥하죠. 과연 내 남편이 변해가지고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 네. 저기 이혼 안 당하려고 저거 용 쓴다 이제 이 정도. 그렇죠.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네. 하고 네.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밥은 얻어 먹으려고 저거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아마 그분이 이 방송을 들어도 아마 지금 진행자께서 이렇게 얘기해도 다 웃으면서 이해할 겁니다. 저 네. 속마음을 읽어드리는 방송 힐링온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에게 빨리 이혼을 철회해 주세요. 뭐 바로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건 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네. 변화가 찾아왔고 네. 또 본인 자신이 내가 변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또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또 변화의 과정들을 겪으셨나요? 밟아가셨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에게 제가 이제 권유해 드린 게 뭐냐면 이런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이혼의 위기에 있는 이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는 남자분들과의 그룹 상담, 예, 그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는 같은 이혼 위기를 네. 맞은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대요. 네네. 중년 남성들이 중년 좀 이상부터 네네. 제가 신문 자료 찾아보니까요, 막 이런 책도 있어요. 남자의 종말, 일회용 남자. 이런 게 다, 이런 게 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시리즈죠. 삼식이 시리즈. 어머. 밥,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는 집에서. 새끼. 그래서 여기거는 저기 삼시. 네. 그래서 삼식이 그러면서 굉장히 네. 진짜 네, 너무 그럴 정도로 위기들을 많이 맞는다라고 현재 그래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황혼 이혼도 아까 그 단어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진짜 몇 년 전부터 너무나도 많이들 진지하게 발생되는 일들이라 그것도 좀 문화적으로도 되게 충격이에요, 저는. 그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눈 그렇죠. 그게 효과적이니까 지금 그렇게 그럼요. 하시는 거죠. 네, 예. 효과적입니다. 같이 얘기 나누면서 몰랐던 것도 알고. 그럼요. 자기의 문제들 나누면서 나도 그 문제가 있는데 나만 갖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네 하고 이제 그만큼 변화를 예, 이제 계속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게 또 그룹 상담의 장점이겠네요. 그럼요. 예.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지금 들어보니까 왜 나는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를 못 느꼈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다른 사람이 막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분도 저 사람 나쁘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뭐,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스스로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하는 그쵸. 그런 모습들을 듣고 아니 저 자기가 사람은 깨달을 뭐 것 맨날 같아요. 집에 가서 짜증 많네. 뭐 이게 생각했다가 내가 그랬네. 그래서 그룹 상담이 참 좋을 것 그러겠네요. 같으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룹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 동안에 참 못났게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서로의 문제점도 같이 발견해주고 그렇죠. 잘못한 것도 알게 해주고 네.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도 또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렇죠. 네. 그룹 상담 말고 참. 또 이제 그분에게 해결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차원인데요. 사회 적응력,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 방식 있잖아요. 네네. 건강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네, 너무 중요하죠. 예,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시간이면 정말 유익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분에게 참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네, 놀랍네요. 네, 이 변화의 시작 아까도 저희 잠깐 나눴지만 아내된 입장에서 네, 뭐 다 믿을 순 없지만 네, 그래도 좀 변해보고자 노력하는 이 남편한테 네. 혹시 우리 큐스맘이 이 상황이라면 네. 어떤 말을 지금 요 시점에서 가장 듣고 싶으세요? 진짜 수십 년간 그렇게 고통을 참아오면서 살아왔잖아요. 아이들을 네. 키워내고 네. 정말 살아내신 아내분인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어쨌든 남편이 막 다이아 뭐 이따만한 주먹만한 다이아를 갖다 주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먹만 한다요. 정말 두 손 꼭 잡고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이랬던 거 너무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런 미안해라는 말, 예. 진심이 담겨 있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여자들은 모든 것이 눈 녹듯이 했죠. 녹지 않을까 싶어요. 했습니까? 예, 이분이 했죠. 와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고 나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처음에 아까 같이 예. 우셨다고. 예, 같이 네. 울고 나서 한참 얘기를 나누고 아내분도 많이 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당신이 힘들게 한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헛껍데기처럼 그렇게 살아서 당신만 많이 피해를 본 것 같고 세상에. 내가 밖에서 다 받아왔던 그런 스트레스 힘든 것을 당신한테 다 그거를 쏟아 부은 것 같아서 참 너무너무 미안하네.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잘못한 거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은 아내분은 정말 참 마음이 많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 사례를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상담을 통해서 아내분도 남편이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수십 년을 보냈던 그 원인을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많이 마음에 또 긍휼한 마음도 있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 닉네임을 짜증남이라고 하죠. 이 짜증 남편께서 네. 사랑 남편으로 변하는 그 중요한 네. 순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의 이 작은 변화가 정말 큰 변화로 그럼요. 물결로 이 가정 안에 사랑의 파도가 그럼요. 예전에 그 막 짜증의 파도가 일었던 그럼요. 것이 예. 잔잔한 사랑의 파도로 사랑의 물결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어느덧 한 시간이 금방 어머, 벌써 지났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아이고. 우리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세상에. 우리 제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요, 그 남편분에게 격려의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큐스맘은 그 아내분에게 위로의 한마디 또는 네. 어떤 힘을 내줄 수 있는 네.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갖고 온 많은 마음의 짐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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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되시는 분 수십 년 동안 그 고통을 또 힘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감내해 오시고 참아 오신 것 너무나도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의 인생이 이제는 정말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통해서 마음을 나눠주신 이 두 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그냥 꽁꽁 숨겨놓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장님과 또 상담도 하셨고 네.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또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함께 해결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속에 힘드신 거 있으시면요 저희 라디오 1310과 함께하는 힐링원을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 너무 거창한가요, 교수님? 아니, 너무 하지만, 좋습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 걸어갈 수 있는 네.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큐스만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힐링온의 주제곡과 같은 곡이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